네, 반갑습니다. 4조 불장난 퇴지 조장 김경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물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현업에 계신 분들끼리의 얘기다 보니까 좀 그쪽에 포커스를 뒀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풀까를 고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걸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 자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 문제 정의를 이제 뭐 소자본 창업이나 이런 점주들하고의 공생관계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포함을 시키진 않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른 곳과 차별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베큐 캠핑으로 포커스를 잡았는데, 바베큐 캠핑 패키지라는 데의 본질이 결국은 고기잖아요. 그래서 매장이 잘 되고 고기가 맛있어야, 그게 베이스가 돼야 그 중에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바베큐 캠핑 패키지라는 게 그 중에 일부로 들어가는 더 상위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는 야외 활동이나 그렇게 해서 만든 캠핑의 문화라던가 그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 거기를 좀 트렌디하게 저희가 리드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고민을 해서 캠핑이나 나들이의 이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들 항상 많이 남고, 마트에 된장 샀는데 반도 못 먹고 버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장 보는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거를 인원에 맞게 먹을 만큼만 미리 준비된 음식들로 음식물 쓰레기를 좀 감소시키면서 사회적 기대 효과는 나들이 비용도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수고도 덜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좀 친환경적 상생 구조의 문화를 자리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캠핑이라던가 이런 나들이 갈 때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용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현업에 계신 분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하다가 나온 게, 그 용기를 짜장면집처럼 반납을 하는 구조로 보증금을 주고 찾아가는, 그게 하나가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배달을 하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요. 배달이 아니라 뭐 택배라던가 아니면은 좀 멀리 가지고 가는 경우 같은 데는 재활용 가능하면서 후라이팬이 필요 없는 알루미늄 용기가 재활용이 되게끔 친환경으로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거를 활용을 해서 후라이팬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가서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걸 또 친환경이랑 단가는 좀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저희가 감수를 하면서 사회적인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간편 조리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너무 전형적이죠. 뭐 미래지향적 나들이 문화를 선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쪽에 계속 R&D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친환경적으로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좀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거를 컬처라는 문화하고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은 한 가지 카테고리로 가져가고요. 그래서 친환경 R&D 팀을 저희가 만들어서 뭔가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게 정량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원팩 시스템이나 뭐 HMR 밀키트 같이 패킹 상품을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용기라던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친환경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저희는 프랜차이즈화로 좀 규모를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가맹, 유통 물류, 밀키트, HMR, 커머스, 이걸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는 역할의 하나의 축으로 가지고 갔고요. 참고로 저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좀 역할로 좀 나눠봤어요. 그걸 보면 이게 어떤 걸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는 브랜드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고깃집이 배달까지 잘하는 고깃집이 일단 저희 의견으로는 딱 떠오르는 데는 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자리를 저희가 좀 차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달 상권이라던가 거기에 맞는 배달 메뉴, 홀 메뉴가 아니라 배달 메뉴를 따로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가맹점들에 대한 상권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상권은 A급 상권의 소형 평수로 소자본 창업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데서와 경쟁이 되지 않을 만한 독보적인 이런 아이템이라던가 설비, 아이디어,
이런 걸 가지고 저희는 승부를 할 계획이니까 좀 그런 쪽에 대한 상권도 포커스를 맞췄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장에서는 이게 저희가 하려는 핵심 키포인트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참나무, 훈연, 불맛, 돼지고기가 메인인데 그걸 본사에서 컨트롤을 하고 그걸로 가맹점이라던가 캠핑팩이라던가 이런 데 계속 공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동으로 웍질을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아시나요? 예, 거기에 계속 훈연을 시키는 거를 본사에서 통제를 해서 가맹점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훈연 기계를 써서 훈연을 해서 본사에서 뿌리면 가맹점에서는 그 웍질을 하는 그 설비 그걸 저희가 리스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중고로 들어가던가 요런 쪽으로도 개발을 해서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소자본이지만 통유리로 해서 계속 불맛을 입히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없이 기계가 그걸 막 하고 있는 걸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저거 뭐지? 라는 쇼잉 효과를 좀 주면서 홀 매장도 잡고 홀 매장 매출도 잡고 배달 쪽도 잡고 이렇게 두 개 채널을 잡고 본사에서는 그걸 커머스 쪽으로 밀키트나 HMR 쪽으로 풀려고 이렇게 3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훈연하는데 또 좋은 숙성까지 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국산이나 이런 것보다 수입육을 쓰는데 맛이라던가 냄새라던가 이런 거를 되게 프리미엄급으로 올려서 그거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는 창업형이고요. 브랜드 철학은 맛있고 편리한 고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철학이고 비전은 뭐 고기 문화의 트렌드 문화를 리드한다. 그리고 불맛 입힌 돼지고기를 어디서든 손쉽게 먹을 수 있다. 이게 삼겹살 도시락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리한 지도 오래됐고 식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쉽게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데 제일 큰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밍은 불장난 돼지고요. 로고는 뒤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고를 받고 다음. 예. 그래서 앞에 이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봤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프랜차이즈 본사 영역, 그 다음에 로드샵 영역, 상권 영역, 그 다음에 친환경 영역, 그 다음에 커머스 영역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인원 배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 정도 큰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네, 3, 4월은 경쟁사 분석, 그 다음에 5월은 브랜드 방향이라던가 이런 걸 설정을 하고요. 6, 7월은 메뉴 개발하고 또 수익화 구조를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 9월에는 온오프라인 운영 전략을 세팅을 해서 뭐 디자인, BICI, 톤앤매너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잡아서 온라인으로 뽑아내고 10월은 IR 준비를 해서 그거 가지고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네네네. 그 소셜 가치에 대해서 점주들과 이익 공유 이런 아, 부분에서 네. 가겠다라는 부분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걸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이익 공유형으로 해서 그 보통 본사에서 뭐 이런 유통물류 마진 5% 받고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점주들한테 이제 1% 아니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매출에서 수익이 나서 본사의 수익이 잡히면 그걸 점주들 개개인들한테 이익을 그대로 공유를 하는 구조를 잡아서 좀 계속 같이 오랫동안 상생할 수 있는 이익 공유의 모델까지도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있는 게 또 다른 BM의 하나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맹을 하게 되면은 그 배달형 매장으로 만들고 가능한가요? 배달형 매장도 가능하죠. 배달형 매장 공유 주방 같은 데에서 배달형 매장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업종 전환도 업변도 되고요. 근데 샵인샵은 브랜드 이미지를 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샵인샵은 지양을 하자. 뭐이 정도까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일단은 조금 제가 볼 때 난이도가 좀 있는 게 하나는 장사가 잘 돼야 되고 네. 둘은 배달도 잘 돼야 돼요. 네. 이제 장사를 잘 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네. 배달이 잘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네. 여기서 뭐 내용을 다 말씀 안 하셨겠지만 네. 특색으로 제가 본 거는 뭐 좋은 숙성이라든지 훈연이거든요. 네. 좋은 숙성과 훈연 갖고 는 특색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다른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특색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했는데 홀이 잘 되는 거는 저희들은 처음에 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다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고요. 사람 줄 세우는 거는 전문이신 분들이라서 그거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 배달 쪽은 그 지역 상권에 맞는 그 저온 숙성 훈연된 고기를 베이스로 하는 메뉴들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1인 뭐 아니면은 가족, 커플 이런 거에 맞는 세트나 메뉴 구성들을 계속 그 상권에 맞게끔 해서 배달 쪽으로 풀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디지 대표님이 배민에서 1등을 먹고 계신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배달을 하게 되면은 네. 그 고기를 구워서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본사에서 훈연을 해서 가맹점으로 내려가고요. 가맹점에서는 그 자동 웍질 설비를 기계를 써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웍질로 불맛을 입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달을 그냥 조리가 된 거를 배달하는 아, 아닙니다. 구워 먹을 수 있게끔 나갑니다. 네. 그거는 선택이 가능한. 네, 그건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조리 형태하고 조리된 형태 네. 선택이 가능한데, 배달에서는 거의 대부분 조리된 형태를 그렇죠. 원하고, 네네네. 쪽으로는 아마 미조리된 밀키트 형태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밀키트나 이런 거를 하면 처음부터 굉장히 준비를 마셔야 하는 데인데 네. 공정 설비라든지 네. 포장이 되고 팀별로도 나눠져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한 팀은 뭐 매장 전문 이제 담당하고 한쪽은 뭐 이제 배달 쪽을 담당하고 한쪽은 이제 플랫폼을 써야 되는데 그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커머스가 한 축인 거지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매장을 띄우고요. 줄을 세우고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를 쌓은 다음에 그걸 커머스화 시키는 거죠. 네. 또 질문. 매장에서는 네. 계속 억지를 해서 불맛을 입혀서 판매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외부에 나가서 익혀서 먹어야 되는 경우는 네. 어떻게? 그게 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훈연의 불맛을 입힙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인데, 그 저기 커머스에서 이렇게 받을 때는 본사에서 불맛을 입히겠죠? 구워 먹을 수 있게. 그것도 선택이 가능할 것 네. 같아요. 그냥 훈연된 상태로만 배송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구워서 네. 한 50% 정도, 한 30% 정도 육즙이 너무 많이 손실되지 않는 정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구워서 완제품 된 데에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인은 어쨌든 받아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과정을 포커스에 맞추고 지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차별화 포인트를 두는 게 훈연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불맛의 강도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별점이거든요. 훈연의 세기, 그러니까 매운맛 세기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맛이나 훈연의 강도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옵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완제품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나갈 수 있고, 구워 먹고 싶은 정도가 훈연의 단계를 선택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근데 아직 무조건 이거다 이거는 사실 없어서. 네. 왜냐면 만약에 그 여름 같은 때 네. 캠핑을 하면서 구매를 해갖고 가는데 네. 반 정도를 만약에 익혀서 준다고 하면 네. 그 중간에 유통하는 들고 가는 과정에서 네. 잘못하면 식중독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 네. 그런 부분.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가 나온 수준은 그냥 훈연을 해서 좋은 숙성을 하고 난 뒤에 냉장화 시켜서 14일 동안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캠핑용으로 바로 들고 갈 수 있게끔 하면은 좋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걸 가져갈 때 불맛을 입혀서 나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지금 정한 바가 없는데. 저희가 그 좋은 숙성을 하는 거를 11년째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완전히 익히느냐 반만 익히냐 뭐 패킹을 하느냐 배달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R&D로 계속 극복을 좀
해 나가야 되고,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8, 9월에 저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계획이라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 요식업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유통 과정에서 네. 만약에 잘못 음식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그거를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캠핑만 고기를 사갖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정말 생길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식중독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네. 포커스가 근데 캠핑이 자꾸 처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셨는데 네. 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엄청난 사소한 부분 중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훈연을 하고 불맛을 입힌 그 돼지고기를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 목전지라던가 목살로 김치찌개도 점심 메뉴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육볶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캠핑이다. 그러니까 캠핑을 포커스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고기의 본질. 어떻게 하면 고기 자체를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낄까? 훈연을 하고 불맛을 입히고, 그다음에 가장 먹기 좋은 식감이라던가 이런 게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그걸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되는 채널들이나 메뉴들을 계속 저희는 이제 R&D를 해 가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죠, 당연히. 네. 이제 네.